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의 볼륨 아마 많이들 끄고 다니실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 내장 내비게이션 길찾기가 조금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음성 안내가 양쪽에서 두 개가 나오면 헷갈리니까 테슬라 내장 내비게이션의 음성은 꺼놓고 화면만 보고 음성 안내는 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뭐 화면은 두 개를 비교하면서 길을 서로 다르게 안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음성은 꺼놓고 있습니다. 자동 내비게이션은 이걸 켜놓게 되면 아침에 출근 시간에 차량에 타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설정을 따로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직장으로 가게 되는 경로를 설정을 해주고요. 또 퇴근 시간에 차에 타게 되면 집으로 가는 경로를 자동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에 집과 직장을 등록해놨을 때 가능하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캘린더에 어떤 약속 장소를 입력을 해놨다면, 그리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동을 시켜 놓으셨다면 캘린더에 약속해 놓은 그 시간에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은 그 약속 장소로 자동으로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트립 플래너는 아주 먼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에 슈퍼차저를 어디를 경유해서 주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배터리 잔량이 69%인데요. 아주 먼 곳 쪽으로 경로 안내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주행 경로에 사용 가능한 슈퍼차저 검색 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충전하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거리이니까 중간에 어떤 슈퍼차저를 들러서 충전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자동으로 탐색해주는 기능입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천안 슈퍼차저에서 30분 정도 충전하고 가면 될 거라고 나오네요. 슈퍼차저를 들리지 않고 가는 경로, 그러니까 트립 플래너를 껐을 때 경로를 알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도착할 때 배터리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 경로 탐색, 도로의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경로를 탐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건 사실 써보시면 별로 신뢰가 잘 안 가기 때문에 꺼놓는 분들도 많고 잘 쓰진 않습니다. 사실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 녹색 뭐 이렇게 해서 혼잡 정도를 나타내 주기는 하는데요. 이 신호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시간 교통 상황 이런 게 여기에 노란색, 빨간색 조금씩 표시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지도상에 이제 그 실시간 교통 상황을 끄려면 이걸 끄면 됩니다. 무료 도로 우선,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 경로 탐색을 할 때 유료 도로를 제외하고 무료 도로를 우선해서 경로를 탐색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은 안전 및 보안입니다. 안전 및 보안의 가장 위에 커다란 네모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파킹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기어로 바꾸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주차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풀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P 모드로 바뀌면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분은 안 계실 거고요. 그냥 파킹 버튼을 한번 눌러서 주차 모드로 들어가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리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를 또 써야 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기어 레버를 살짝만 당겨서 중립 모드로 바꾸게 되면 중립 모드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거든요. 예전 펌웨어에서는. 근데 지금은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면 자동으로 주차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립 모드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네요, 현재. 예전에 이제 캠핑 모드 같은 게 없었을 때 사실 이렇게 중립에 놓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면 차량 내 전기를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도 틀고 차량 내 전기도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박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사실 캠핑 모드가 나오면서 이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립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고 여기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주차 모드로 바뀌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그 매뉴얼에도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델 S와 X 매뉴얼에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모델 3에는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주차 모드인데요. 이 파킹 버튼을 길게, 네, 방금 약간 딸깍 소리가 나면서 빨갛게 파크라고 들어오는데요. 보통은 그냥 파킹 버튼을 한 번만 눌러서 주차 모드로 들어가는 걸로 대부분 쓰실 거예요. 근데 길게 눌러서 E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명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E 브레이크를 걸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운행이 끝났다면 파킹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파킹에 두지 않고 그냥 문을 열어도 자동으로 주차로 바뀌게 되죠. 지금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만약에 뭐 주차 버튼 누르는 것도 귀찮다면 그냥 이렇게 문을 열기만 해도 주차 모드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문 열고 내리기만 해도 됩니다. 파킹 버튼을 길게 눌러서 체결하는 이 E-브레이크, 이게 다른 용도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5마일, 그러니까 시속 8km 정도 되죠. 시속 8km 아래에서는 이렇게 주행 중에 파킹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좀 터프하긴 하지만 차가 정지합니다. 그러면 시속 5마일, 그러니까 8km 이상으로 갈 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 먹히죠? 안 먹힙니다. 이때는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요, 이 파킹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방금 긴급 제동이 작동됨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통 일반 자동차의 그 주차 브레이크처럼 발로 밟아서 제동하는 이 풋브레이크가 만약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할 때 차를 세울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이 E-브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죠. 시속 8km 이상에서만 작동을, 시속 8km 이하에서는 길게 눌러도 그냥 주차 모드로 들어가면서 차가 정지를 하죠. 근데 시속 8km 이상에서 길게 누르면 네, 뭐 ABS 걸리는 소리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드르륵 하면서. 네, 브레이크 메뉴가 나온 김에 여러가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아래에 차량의 전원을 오프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리셋하는 방법은 대부분 많이들 아시는데요. 이 두 개의 휠 버튼을 동시에 약 한 3, 4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리셋이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리셋으로 하면은 말 그대로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 이제 그 LTE 칩이라던가 GPS 뭐 여러가지 차량에 부착된 전자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 기기들까지 하드웨어 부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전원 오프를 하셔야 됩니다. 전원 오프를 하셨다가 약 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차량 문을 열어서 전원을 온 시켜주면 이 하드웨어 리부팅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소프트웨어 리부팅만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이 하드웨어 리부팅까지 전원 오프를 눌러서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전에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관련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도 제한 모드가 있는데요. 속도 제한 모드는 일반적으로는 쓰지는 않으실 텐데, 이 기능이 생기게 된 이유가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고등학생인가요? 어린 애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아빠 차를 몰래 가지고 나가가지고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생긴 게 바로 이 기능입니다. 속도 제한 모드를 걸어놓게 되면은 이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고요. 이 속도 이상으로는 차량의 속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몰래 차를 가지고 나와서 과속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속도 제한 모드를 켜고 최고 속도를 80으로 제한해 봤습니다. 80 아래로는 설정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속도 제한을 80까지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컴포트 모드가 켜지고요. 주행 모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표준으로 바꿀 수가 없고 컴포트로 고정돼 버리네요. 정지 모드도 홀드 모드로 고정돼 버리고요. 네, 80이 되기 한 전 77, 78부터 80으로 제한됐다고 이러면서 엑셀을 지금 제가 풀로 밟았거든요. 네, 안 올라갑니다. 80 이상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속도 제한 모드를 풀려면 주차 모드에서 항상 하셔야 되고요. 비밀번호를 또 넣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속도 제한 모드가 해제됐고요. 감시 모드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감시 모드를 끈다거나 켤 수 있고, 감시 모드를 켰어도 집을 제외하거나 직장을 제외하거나 즐겨찾기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이제 대부분 안심할 수 있는 장소이니까 굳이 감시 모드를 안 켜도 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집이나 직장에서도 항상 켜놓고 싶으시다면 이걸 다 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전기를 가장 많이 소모할 테고요. 집이나 직장이나 즐겨찾기를 꺼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시 모드를 ON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블랙박스를 저장할 때 이거를 한번 눌러서 영상, 지금은 주차 모드이니까 이렇게 뜨고요. 보통 주행 중이라면 이걸 한번 누르게 되면 바로 저장이 되는데, 그 영상 저장을 이렇게 눌러서 할 수도 있고 경적을 한번 눌려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행 중에는 지금 저장이 되네요. 블랙박스 영상 저장 중. 주차 보조장치 경고음은 이걸 꺼놓으시게 되면 주차할 때 옆에 장애물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나게 되는 그런 경고음들이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차 보조장치 경고음이 켜져 있을 때는 이런 거리라든가 또 정지해야 될 때 정지 이런 게 표시되면서 경고음을 울려주는데요. 이걸 끄면 아무 소리 안 납니다. 그냥 거리만 이렇게 하고 정지 이 표시만 해주고요. 그래서 켜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지금 꺼진 상태, 켠 상태, 여기서 같이 동시에 바뀌게 되죠. 저속이 되면 이 스피커 표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어 모드는 차량의 깜빡이 소리라든가 오토파일럿을 켜고 끄는 소리라든가 경고음이라든가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차량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있는데요. 그런 소리들이 탑승하고 있는 가족들, 뒷자리에 앉아있는 애들 이렇게 자고 있다거나 할 때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어 모드를 켜놓게 되면 이 차량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사운드나 알람의 볼륨이 약간 줄어듭니다. 물론 이걸 켜게 되면 주행 소음에 묻혀서 경고음을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안 쓸 수도 있고, 가족이 만약에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다면 켜실 수도 있겠습니다. 조어 모드를 켰을 때와 켜지 않았을 때 사운드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적인 비상등 소리입니다. 조어 모드를 켜보죠. 소리가 줄어드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런 소리뿐만 아니고 오토파일럿 인게이징 소리 켜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안 알람은 이거는 이 감시 모드를 껐을 때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시 모드도 끄고 보안 알람도 끌 수도 있고요. 감시 모드를 켜게 되면은 이 보안 알람은 자동으로 켜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 보안 알람은 말 그대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을 때 차량 내부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운전자에게 스마트폰으로 경고를 보내주고 또 차량에서 경적을 울리고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 경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센트리 모드를 켜게 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켜지게 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차박을 할 때 이 보안 알람을 켜놓고 차박을 하다 보면 차 문이 잠겨있고 안에서 사람이 잠을 자다가 뒤척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차량에 침입한 걸로 차량이 판단을 해서 보안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놀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행히 이런 캠핑 모드 같은 게, 애견 모드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캠핑 모드나 애견 모드 이런 거에 두게 되면은 보안 알람이 작동을 하질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꺼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 아래쪽에 주행용 비밀번호는 주행할 때마다 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드입니다. 간혹 뉴스에서도 접하셨겠지만 테슬라 차량의 그 킵합 신호를 탈취해서 차를 훔쳐가는 경우가 있다고. 만약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차단을 하시려면 여기서 주행용 비밀번호까지 걸어 놓으시면 이 비밀번호를 모르면 주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안을 아주 최대로 설정을 해 놓으시려면 주행용 비밀번호까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주행용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차에서 내렸다가 탔더니 내 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번호를 모르면은 드라이브 기어를 넣어도 엑셀을 밟아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과열 방지 기능. 뜨거운 여름에 차량을 야외에 세워놓게 되면은 차량 내부가 너무 더워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 실내 과열 방지 기능을 켜놓으면 40도 이상으로는 차량이 올라가지 않도록 설정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낮추기도 하고요. 물론 에어컨까지 켜놓게 되면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AC 끔으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이제 송풍만을 통해서 차량 실내 온도를 낮춰주는 거고요. 여기 설명에도 나오다시피 에어컨을 끄고 실내 과열 방지 기능을 켜놓게 되면 40도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운 날은 아무리 외부 공기를 차량 실내로 이렇게 송풍시켜도 차량 실내 온도가 낮아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차량에서 내린 후에 12시간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장기 주차할 때 계속해서 이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면 배터리를 너무 많이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20% 이하일 때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 20% 이 기준은 모든 기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캠핑 모드
켰을 때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실내 과열 방지 기능도 마찬가지고, 센트리 모드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기를 잡아먹는 기능들은 배터리가 20% 이하가 되면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과열 방지 기능도 켜짐으로 놓게 되면 이제 에어컨까지 가동하면서 뜨거운 여름에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바일 액세서용은 말 그대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연동시킬 거냐 말 거냐 한 건데요. 스마트폰을 테슬라에 연동 안 하고 쓰실 분은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폰을 연동시키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여기서 자기 계정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넣고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이제 데이터 공유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공유는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차량은 이 차량에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가 테슬라의 서버로 업로드돼서 자율주행이라던가 차량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뭐 여기에 이제 설명도 나와 있지만 개인정보라든가 특정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그게 좀 찝찝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거를 끄고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끄고 쓰면은 아마 센터 같은데 이렇게 연락을 해서 자신의 차량의 뭐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걸 좀 원격으로 본다든가 뭐 이런 게 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건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데이터 공유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를 끄실 수 있습니다.